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자, 김동연, 유성민 등 대선 주자구 후보들이 뛰어들면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는데요. 김동연 후보로는 필패한다. 또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유승민이 아니다라면서 두 후보에게 날카로운 견제구를 날린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인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염태영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염 후보님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끊겼다고 한데요. 염 후보님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염태영 전 수원시장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지금 고르지 않네요. 지금 조금 전에 통화가 안 돼서 지금 연결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자, 염태영 후보가 지금 그 안민석 의원이 당내 경쟁 주자인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전화 연결됐나요? 예, 예. 저는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염태영입니다. 예, 염 시장님, 예, 지금 제 후보니까 지금 예, 염 후보님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자, 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민석 의원이 오늘 당내 경쟁 주자죠.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 후보님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어요. 예, 자, 내일까지라고 이제 시한도 제시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저는 우리 민주당 후보 세 분이 같이 동의된다면, 네, 3자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단일화라는 건 후보들의 그 정책이나 역량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볼 기회가 주어지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단일화를 하되 또 3자 그 TV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공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론회를 하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일화하기 전에 먼저 TV 토론이나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일단은 합의는 하고 그다음에 단일화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뭐 합의만 된다면 그런 건 금세 준비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 저는 동의했는데 문제는 이제 조정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그렇죠. 3자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은 조정식 의원이 끝내 단일화를 거부한다면은 일단 먼저 예. 안민석 의원과 단일화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3자 단일화가 아니면 네. 저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은 그 민주당의 정체성과 또 함께 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무래도 의미가 좀 반감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꼭 우리가 지금 시점에 강력히 추진해야 되냐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거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조정식 의원 측에서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기를 좀 더 권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로는 아무래도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예,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현재는 이제 4파전으로 열리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인지도 면에서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서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염태영 후보는 김동연 필패론을 주장하셨어요. 뭐 필패란이라기보다는 불가론 뭐 이렇게 불가론. 예.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저는 김동연 새물결 대표로는 그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솔직한 생각이고요. 왜 그런죠? 첫째는 민주당으로 볼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이를테면 그 이분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검증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예. 또 본선에 올라왔을 때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죠. 언론과 국힘 쪽에서 아마 집중적인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를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죠. 네. 둘째는 또 이분이
그 정권을 넘나들면서도 늘 관료 중에 최고 직위의 관료들을 지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여러 정권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그 최고 직위의 관료를 한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김 대표님은 그 이명박, 박근혜 또 문재인 세 정권에서 최고 관료를 지냈는데 네. 어떤 정부하고 코드가 가장 잘 맞느냐면 그동안에 MB 정부 때 가장 잘 나갔던 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비서관인 반면에 이분은 MB 정부 초기에 그 국정과제 비서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또 문제가 있고 만약에 국힘당의 김은혜 네. 후보가 이제 그 국힘당의 후보가 된다면 MB 정부 초기에 청와대 대변인과 MB 정부 초기에 국정과제 비서관이 본선에서 붙는 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예. MB 정부 인사들끼리 집안 싸움처럼 비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향성에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좀 민주당과는 색깔이 맞지 않는다, 결이 좀 다르다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거기에다 네. 이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셨어요? 예, 특별한 뭐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어떤 검증 내용, 예. 의혹을 살 만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MB 정부 때 국정과제 비서관이라면 그때 가장 큰 국정과제 중에 하나는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뒷받침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역할을 하셨는지 그 이후에 이제 청문회 때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그전에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전국토를 파헤치고 또 물길을 막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이제 지금도 그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 대해서 분명히 그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분은 이제 그 30년 이상 이제 중앙 관료만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여러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대선 완주했으면 1%도 지지율이 못 나왔을 대표께서 막판까지 서울시장이냐 경기지사냐 저울질 하다가 경기도가 좀 쉬워 보이니까 경기도로 결정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김동연 대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기도지사 자리가 무슨 대권행의 졸음 쉼터도 아니고 그런 그 마지막까지 저울질 하다가 오는 곳은 경기도에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나 주소지도 벼랑간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하루 전날 이전할 정도로 경기도에 그 지사를 하기에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경기도 지사 자리가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의 졸음 쉼터가 아니다. 예. 강력하게 견제구를 날리셨는데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될 것 같다.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유승민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최종 후보를 김은혜 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저는 그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쪽 집안일이라 제가 뭐 가타부타 하는 건 옳지 않은데 굳이 묻는다면 이제 그런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힘당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사불란함인데 위에서 찍으면 관통되는 그런 전근대적인 문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김은혜 의원이 그 자질이나 능력 여부를 떠나서 당선인 대변인을 했고요. 네. 또 공천에도 윤심이 가장 많이 작용할 걸로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무엇보다도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에 나올 명분이 너무 없어요. 네. 이분은 원래 명분을 중시했던 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정계 은퇴설까지 나오다가 불안간 또 경기지사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전에는 그 보수혁신의 아이콘 같은 입장이었는데 네. 근데 벼랑간 대구에서 경기도로 주소지까지 이전하면서 뭐 경기도 인연도 없는 여기에 나오겠다. 그런데 그 명분을 설명할 때도 없는 가운데
또 윤심이 많이 작용하는 예. 김은혜 의원이 나온다면 아마 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리스크 차원에서도 국힘당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저야 뭐 그렇군요. 김은혜 예. 의원이 본선에만 올라준다면 예. 제가 이제 인생 정치 전문가니까 예. 김 의원이 재미를 본 이제 대장동 이런 데서 제대로 한번 그 붙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분은 철의 여인이 아니라 요번에 부동산 또 재산 공개한 거 보니까 강남에만 부동산만 뭐 100억대 이상을 갖고 있는 거 보면 강남 여인 아닌가 이런 예. 예. 어쨌든 뭐 김은혜 의원이 아무래도 윤심의 작용도 있고 또 예. 유승민 의원의 출마 명분이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예.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를 위해서는 이재명 시대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대장동 투기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장동 관련한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건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예. 뭐 철저한 수사 필요성 저도 공감합니다. 대장동 특검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전개됐는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대장동 사건이 발생 원천은 결국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인데 이것을 덮은 사람이 당시 윤석열 중수과장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은 보도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네. 김만배 씨도 녹취록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은 내가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리고 김만배의 그 녹취록 갖고 증거로 삼을 일은 아니지만 이런 발언의 진실의 여부도 밝혀야죠. 네. 그래서 이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그에 따른 분명히 누가 더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걸 이제 도지사가 되면은 그거를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투기 의혹을 철저히 밝힐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니까. 예.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할 일인데 국회에서 그런 일을 주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그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장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대장동 개발에서 돈 한 푼 안 받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55 클럽에서 붙듯이 돈 받은 사람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다 국힘당 쪽 사람들이잖아요. 네.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 실체를 밝히는 게 꼭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특검을 통한 대장동 실체파 공감한다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염 후보께서는 검찰과 언론 개혁 마무리를 강조를 하셨었어요. 민주당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움직임에는 그러면 동의하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수사라든지 기소를 분리하는 이 검찰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입니다. 네. 그런데 5년 내내 추진 못했죠.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내에서 꼭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맞춰지기에 검찰 정상화 확실히 해냈다. 이런 최소한의 성과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힘이라든지 검찰은 반대하지만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 대선 패배 불복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여태까지 검수완박에 대한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가 이제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뒤늦게 검수완박에 나선 것은 바로 대선 불복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검수완박이 대선 불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우리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섰을 때 그렇게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불복했던 거하고는 지금 우리는 아무런 그런 표현으로 나선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검찰 정상하고 수사 기소에 불리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처음부터의 대선 공약이어서 임기 중에 마무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남은 과제이지 이것이 대선 불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개혁 법안 그러니까 언론 개혁 또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 민생을 외면하고 개혁 법안에 올인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그럴 우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건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이것이 바로 민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십 년 벌어서 모은 돈, 퇴직금 이런 걸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 조작 때문에 날렸다. 그러면 그게 민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또 나쁜 사람 벌 주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검찰 언론이 정상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사기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적절한 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예. 억울한 일을 당하면 풀어주는 것이 민생이죠. 예,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지자체장을 계속하면서 민생, 생활정치 이런 것들을 늘 해왔기 때문에 예. 이런 피해 입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염 후보께서는 수원시장을 3선 연임을 하셨는데, 자, 이제 경기도지사가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추진하고픈 정책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관련된 공약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경기도지사 후보 선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었습니다.